안녕하세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TV 대작가입니다. 오늘은 시놉시스 작법 시리즈 줄거리 4편 매력적인 스토리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장르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밌게 느끼는 매력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극작품 같은 경우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창작은 요리를 하는 기분이다. 다양한 재료를 넣고 나만의 레시피로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도 비로소 완성된다. 이야기 맛집 대작가 TV 맛있게 봐주세요. 자, 첫 번째로 스노우볼을 굴려라. 스노우볼이라고 하면 눈뭉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눈뭉치를 굴리고 굴려서 그 큰 눈뭉치로 만들잖아요. 점점 이 이야기의 스케일이나 강도가 세져야 한다. 계속 잔잔하게 흘러가면은 조금 자극이 덜 되죠.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서는 그런 잔잔한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점점 갈수록 그게 텐션이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점 그게 몰입하게 되고 재미를 느끼고 그걸 매력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인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나? 우리는 그런 점들이 궁금해서 본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재밌게 느끼는 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궁금하고 계속 보고 싶고 보게 되고 하는 거겠죠. 이런 점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도 궁금한 거죠. 저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하고 인물의 디테일한 액션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리트머스 기법. 이야기가 흘러가는 중에 이런 디테일한 액션들이 있어요. 그게 큰 이야기, 메인 스토리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메인 스토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디테일한 액션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이 인물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고 우리가 학생 때 과학 시간이었나요? 이 리트머스 그 시험지 받아가지고 또 용액에 되면은 이제 이게 뭐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 리트머스 종이가 점점 색깔이 바뀌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인물에다가 작든 크든 상황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물의 성향에 따라서 아주 여러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바로 주워서 주인을 찾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갑을 내가 가져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찰서에 갖다 줄 수도 있고 돈만 챙겨서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그렇죠. 이 하나의 작은 상황도 정말 많은 다양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 이 인물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 상황이 이야기 한 부분으로서 전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디테일한 액션을 통해 이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중에 이런 행동과 유사하게 일관성이 있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보여주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서 납득을 하게 되고 원래 쟤는 그 전에 이런 상황에서 이랬던 애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아니면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어떤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됐다면 나중에는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주인공의 변화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디테일한 액션을 통해 이야기해보자, 보여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사나 언어적인 부분으로 이 인물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들로 보여줄 수도 있다. 과정은 드라마틱해야 공감과 재미가 존재한다. 일련의 뭐 사건들, 상황들 이 과정이 좀 드라마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재미가 있다. 그래야 매력이 있다. 드라마틱하다라는 의미는 강렬하거나 충돌, 갈등이 있거나 감동적이거나 어떤 감정적인 흐름, 긴장감을 높게 유지가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전개, 또 반전, 감정의 고점 등도 드라마틱한 과정을 강조하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과정 속에 담겨 있어야 우리가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설정을 써먹자, 밑밥을 깔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설정이 있다면 그 설정을 최대한 써먹자. 까먹지 말고. 그리고 밑밥을 깔자. 쫙 펼쳐놓는 거죠.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치들을 밑밥을 깔아놓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개시켜가면서 써먹는 거겠죠. 서스펜스를 활용해보자. 이제 서스펜스라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 긴장감을 뜻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관객들은 아는데 이 안에 인물들은 모르는 상황.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서스펜스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죠.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인물들은 몰라. 이 인물들은 모르고 거기서 계속 뭔가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이제 긴장감들. 그래서 관객만 알 수 있게, 시청자만 알 수 있게 이런 상황을 이제 서스펜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자. 깔아주고 작은 요소를 계속 터트려 나가자. 그런 것들을 군데군데 뭔가 상황적으로 장치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작은 서스펜스들을 계속 터트려 나가자. 이제 그 서스펜스를 얼마나 던지고 얼마나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극 전체를 다 이 서스펜스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작정하고 그렇게 만든 작품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에서 얼마나 이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끌고 갈 수 있는지 너무 억지스러우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얼마나 던지고 얼마나 끌고 갈 것인지는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겠죠. 궁금증을 끌고 하나씩 풀어가자. 항상 하셨던 얘기가 궁금해야 돼. 이 다음이 궁금해야 되고 이 다음이 궁금해야 되고 궁금증이 계속 생기게끔 미스터리를 끝까지 가져가라. 익숙한 폼의 변형. 이제 미스터리라는 거는 어떤 신비롭고 이제 수수께끼 같은 그런 궁금증들 그것들을 끝까지 가져가라. 뭐 비슷한 맥락의 얘기죠. 그냥 식상하게 봐왔던 방식 말고 뭔가 조금은 내가 독창성을 좀 부여해서 어떻게 이걸 조금 변주를 하면 더 재밌을까 그런 고민들도 한 번씩 해보라는 것 같아요. 네. 풀어내야 할 부분과 가져가야 할 부분을 잘 구별해서 쓰자. 그러니까 마냥 꽁꽁 숨겨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풀어줄 땐 풀어주고 미스터리든 서스펜스든 너무 또 안 풀어주면 너무 답답할 수 있으니까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인물의 감정을 좀 보여줄 땐 보여주고 해야 하는데 마지막에 몰아서 터트리는 극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드러내지 말자. 뭐 같은 맥락의 얘기겠죠. 이게 필기를 쭈르륵 한 거를 다시 제가 재정리를 한 거라 비슷한 얘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드러내지 말자. 쉽게 말하자면 밀당이죠, 밀당. 우리가 극작가로서 이걸 보는 시청자나 관객들하고 밀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줘야 될 부분 주고 가져가야 될 부분 가져가고 이걸 얻고 싶으면 이 이야기를 따라와라. 재밌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하는 거죠. 비밀로 유지할 부분은 비밀로 유지하고 후반부에서 이야기하자. 비밀이라는 건 아예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유추가 되거나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차라리 비밀로 정보를 아예 차단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풀어가면서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이런 정보들은 사전에 차단을 하고 후반에 터뜨렸을 때 더 효과가 좋은지 이걸 비밀로 해야 될지 비밀로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도 잘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후반부에서 이야기하자. 어쩔 때는 끝까지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죠. 끝까지 근데 그거는 뭐였을까? 의문이 남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자. 비밀과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갈 때 우리는 흥미롭게 느낄 것이다. 풀고 싶어진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 때 우린 그거를 흥미있게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걸 따라가서 풀고 싶어진다. 왜? 궁금하잖아. 뭔가 나왔으면 궁금하단 말이야. 이제 또 다음 거를 풀고 싶어지는 거죠. 설정 자체의 모순들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설정이 탄탄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걸 보거나 때 눈치 못 채는 것들도 있겠지만 크게 거슬리는 모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재미도 그렇고 어떤 개연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재밌을까? 라는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죠. 모순들이 좀 크거나 자주 등장한다면 그냥 작품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 자체의 모순들을 확실하게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정이 항상 탄탄해야 한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작가는 긴 호흡으로 이 작품을 쓰기 때문에 내가 쓰다가 놓치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집필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러면 재밌겠다 하고 썼는데 이러면 안 되는 뭐 설정들 뭐 어떤 물건이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앞에서는 저쪽에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물건이 뭐 여기서 나온다든지 뜬금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순된 상황들인 거죠. 이러면은 그게 완성도도 떨어지고 이야기를 재밌게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중요하다.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 시간에 말했듯이 퇴고가 중요한 거. 초고를 쓰고 난 다음에 그때는 한번 좀 멀리서 숲을 봐야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원래 창작이라는 거는 몰입하다 보면은 자기 그 세계에 빠져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이 와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항상 그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먼발치에서 떨어져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는 의미 없다. 서프라이즈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불시에 그냥 들이닥치는 그런 놀람을 뜻하는 거니까
어떤 복선이나 밑밥이나 떡밥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다 뭔가 그 전에 그 밑밥이나 복선들을 깔아놓고 이렇게 터트리지 그냥 뜬금포로 서프라이즈 하는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반합, 논리적인 전개 방식, 정반합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흘러가야 한다. 뜨악하지 말자. 여기서도 똑같이 서프라이즈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반합이라는 건 이제 논리적인 전개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인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찬성과 반대가 있으면 그걸 합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기본 구조를 세워놨으면 그 반대에 해당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두 개를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논리적인 전개 방식으로 이야기를 써가야 한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켜서 이야기를 써야 한다. 뜨악하지 말자. 결과만 빵빵 나오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근거가 없고 서프라이즈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매력적인 스토리를 쓸 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뭐 이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방식이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느낀다, 재밌게 본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걸 좋아했어요. 꿈은 아직 멀리 있지만 앞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는 아름답게 자라는 법이래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 TV 단골이 되어주세요.